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기도 싫고 들판으로 가기도 싫고 이 날이 추우니까 이 핑계 댈 건 없고 그냥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히터 틀어놔놓고 의자에 열선 놓아놓고 떳떳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와 이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와 금융위 변화, 이러한 것들은 나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궁금하신 분은 이 전문 유튜버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떠들지 않더라도 나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시면은 그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그럽니다.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중년이 재혼 상대 1위, 중년이 재혼 상대 1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재혼 상대가 1위가 누구냐 하는 것은 아마 한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여자가 정말로 좋아. 오른쪽 커브에 내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 단지 그냥 여자가 좋고 이 여자하고 관계하는 게 좋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홀려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이혼 또는 사별을 하고 나서 혼자가 되어서 다시 여자를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재혼 상대를 어떤 상대를 골라야 될까? 즉 내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여자가 가장 좋을까? 이게 바로 중년이 재혼 상대 1위입니다. 중년이 재혼 상대 1위. 이 중년이 재혼 상대 1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내가 잠깐 앞으로 이렇게 조금 돌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결혼 상대 1위는 누구인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자들에게 이 결혼 상대 1위는 누구인가? 이런 설문조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황당한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학생들이 결혼 상대 1위는 누구인가? 바로 돈 많고 명 짧은 노인네. 이게 바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학생이 결혼 상대 1위였습니다. 돈 많고 명 짧은 노인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돈 많고 명 짧은 노인네. 참 때묻지 않은 여성들이, 연속 커브에 때묻지 않는 여자들이 이 그야말로 충격적인 답변이고 정답입니다. 돈 많고 명 짧은 노인네. 그러면은 중년이 결혼 상대 1위 여성은 누구인가? 중년이 결혼 상대 1위 여성은 누구인가? 이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여자가 좋아서, 그저 여자가 꽁무니 따라 댕기는 것이 좋았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시 재혼을 하면은 결혼 상대 1위는 누구인가? 문제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역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년의 결혼 상대 1위, 과연 어떤 여성인가? 어떤 여성이기에 우리는 모두는 이러한 결혼 상대의 조건을 들여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가? 또 한편으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따라서 이 중년의 결혼 상대 1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인생의 한 부분을 모두 섭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년의 여성에 대해서 이 남자가 재혼을 하는 결혼 상대 1위는 누구인가? 바로 술집 마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년 남성이 설문조사에서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중년 남성이 재혼 상대 1위로 술집 마담을 뽑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술집 마담. 그런데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모든 남성들이 10번 수긍하고도 남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하, 그래, 맞아. 그런 여자라면은 재혼 신부감으로 충분하지. 또 그런 여자라면은 재혼하기 딱 좋지. 이런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재혼 상대 1위, 그는 바로 술집 마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나도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중년이 재혼 상대 1위로 술집 마담을 꼽았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여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인생에 있어서 남자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입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런 것이 바로 젊은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목에 돈은 빠져 있습니다.
학벌도 빠져 있습니다. 집안도 빠져 있습니다. 재산도 빠져 있습니다. 외모도 빠져 있습니다. 즉 지금 젊은 여성들이 말하는 육각형의 남자, 키 180 이상 되고 근육이 있어야 하고 배에 복근이 있어야 하고 서울대 나와 서울대 한양대 이렇게 연세대 인서울대 나와야 되고 33평짜리 새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현금 몇 억은 있어야 되고 연속 커브에 최소한 주의하세요. 중형차 이상이 고급차가 있어야 되고 너 부모가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 남자의 재혼 상대 1위가 술집 마담인 것입니다. 지금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인생이 쓴맛 단맛을 타본 중년 남자가 결혼 상대 1위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여성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남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술집 마담이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년 남자가 재혼 상대 1위감으로 술집 마담을 꼽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년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정점에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실이란 무엇인가? 전방에 과속 진리라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것은 무엇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변함이 없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식 없는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 없으면 없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뼈와 살을 붙이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의 진실이라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술집 마담은 어떤 여자들인가? 술집 마담, 우리는 이 술집 마담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술집 마담은 남자 관계에 대해서 도가통한 여자들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술집 마담은 남자 관계에 대해서는 도가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남자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통했다는 것입니다. 술집 마담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음에는 술집에 댕깁니다. 술집에 댕기다 보면은 전방에 남자와 과속 성관계가 방지턱이 많을 있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이야기하죠. 내 밑으로 사단병력이 지나갔다. 또 어떤 여자는 이야기하죠. 니는 사단병력밖에 안 지나갔나? 나는 군단병력이 지나갔다. 내 가랭이 사이로 그 정도 남자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가랭이 사이로 사단병력이 지나갔다. 뭐
우스갯소리로 군단병력을 지나갔다. 그 여자가 남자의 성관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남자와 성관계를 많이 했을까요? 약 500m 앞 시속 그렇다고 해서 30km 술집 마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도 많은 단계를 지나갑니다. 마치 회사에서도 뭐 대주임, 대리, 뭐 과장, 뭐 차장, 뭐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술집 마담이 세계도, 술집 여자의 세계도 누가 뭐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과정과 질서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기 마담이라고 그러죠. 잠시 후 시속 3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애기 마담이 되고 난 후에 또 많은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술집 마담이 됩니다. 그러나 술집 마담도 격이 있지요. 술집 마담도 조직에 있는 술집 마담인가? 아니면은 자기가 술집을 차려가지고 나온 술집 마담인가? 뭐 이렇게 해서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술집 마담이 되면은 많이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리고 술집을 차려가지고 나올 정도의 이 진정한 술집 마담이 될 것 같으면은 여성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랭이 사이로 300년이 지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방에 과속 방지 남자와 술을 먹으면서 저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이야기가 조직 문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끝도 없이 남자들한테 듣는다는 겁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술집 마담이 자격은 커브에 주의하세요. 남자하고 말빨로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남자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가 바로 매출이 척도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팔아가지고 매상을 올려야 되는 게 술집 마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 남자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고 끝없이 받아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라는 것은 할 얘기가 있고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조직 문화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고 없는 이야기가 있고 단체 문화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없는 이야기가 있고 집안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없는 얘기가 있고 애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고 없는 얘기가 있고 마누라에게도 할 얘기가 있고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집 마담한테는 비주알고주알 그야말로 이 뱃속 깊이 넣어가지 옛날에 똥된 얘기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술집 마담은 얼마나 깊은 얘기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매출은 급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소주 시켜갖고 또 얘기 듣고 또 그 다음에 소주 끝나고 나면 또 맥주 팔아가지고 또 얘기 다 듣고
또 그 다음엔 또 양주 팔아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까지 또 다 꺼내게 만들어가지고 다 듣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잠자리까지 가가지고 확 다 토해내도록 만들어내야 술집 마담이 돈을 챙깁니다. 돈 말입니다. 돈.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술집 마담도 물론 뭐 술집 마담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뭐 남자 얘기 들어주고 뭐 정당한 대가로 이렇게 뭐 술을 팔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약껏 챙기는 거, 그게 바로 술집 마담이 기술입니다. 그러면 술집 마담이 몇십 년 동안 남자 얘기를 들으면 도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도가 통하죠. 살아온 과거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 같고,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것이고, 살아온 아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역시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 많은 얘기를 매일같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가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아마 세상 만사 도가 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술자리에서 살아있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 뭐 프로 선수다 이게 아니고 뭐 똑같았지요. 그러면 이 술집 마담이 중년 남자에게 재혼 상대 1위가 왜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중년 남자를 뭔가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을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자의 인생은 투쟁이 인생이고 노력이 인생이고 피와 땀이 인생입니다. 가장 편안한 순간은 어디 있는가? 바로 여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남자의 정신 상태와 육체적 상태를 다 안아줄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라면 남자가 정말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느낌 없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어떤 여성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술집 마담 같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나가서 술집 마담대로 하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섹스에 환장병 들리고 술에 환장병 들리고 남자에게 환장병 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성이 술집 마담처럼 남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술집 마담처럼 성적인 행위에서 도사가 되고 술집 마담처럼 금전 계산을 할 줄 알고 술집 마담처럼 남자에게 편안한 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은 이야기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강간범이에요. 남자들은 전부 다 도둑놈이에요. 남자들은 전부 다 살인범이에요. 남자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성관계 한 번 하면은 아이 한 명 생기는 거야. 성관계 두 번 하면은, 남자와 성관계 두 번 하면은 애 둘이 생기는 거야. 한평생 성관계 남녀와 부부끼리 또 애인끼리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애 하나 생길 겁니다. 한평생 부부관계 두 번만 하세요. 그러면 두 번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너무나 개탄하고 너무나 놀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문화가 지극히 개방되어야 하고, 지극히 설명되어야 하고, 지극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끝없이 성을 왜곡시키고, 끝없이 성을 잡아먹고, 끝없이 성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야 돈이 됩니다. 남녀관계를 끝없이 이간질하고, 남녀관계를 끝없이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돈이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네, 답답한데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년 남자의 재혼 상대 1위가 왜 술집 마담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성문화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또 젊은 여성들이 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젊은 남성들도 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나이 먹어서 하지 되게 없습니다만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할지, 뭘 어떻게 얘기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